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대학교 캠퍼스 두 곳이 있는 삼척에 강원대학교 제2병원을 유치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척의료원 이전 신축을 추진 중인 삼척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대학교 도계 캠퍼스에는 보건과학대학이 설치돼 9개 관련 학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간호학과와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치위생학과 등에서 매년 의료 인력이 300명 넘게 배출됩니다. 이렇다 보니 최근 일부 시의원과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이들을 활용해 강원대학교 제2병원을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캠퍼스가 두 곳이나 있는 지역을 배려하고 의료 인력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다 삼척 의료원과 지역 병원만으로는 중증 응급 환자를 포함해 다양한 질병에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현실도 큰 이유입니다. 최첨단 의료 장비와 전문 의료진을 갖춘 강원대 제2병원 삼척 유치가 우리 영동 남부 지역에 절실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척 의료원 이전 신축을 추진 중인 삼척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강원대병원 유치는 교육부 등 교육당국의 의지가 필요한 데다 소규모 지역 특성상 의사 인력 수급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장벽 때문입니다. 지역에서는 강원대 제2병원을 유치하는 걸로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있긴 하지만 추진부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당장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 걸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강원 남부권에 대학병원을 유치하자는 여론이 커지고 있지만 실제 추진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만 해도 연간 1000여 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 참여율은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현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춘천시 후평동의 왕복 4차선 도로 이날 오전 8시 20분 우회전하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행인 2명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남성은 왼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저희 지금 신고하면서 계속 정신 차리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에는 조금 정신 잃으신 상태였었어요. 67살 가해 운전자는 1심 법원에서 교통사고 처리법 위반 혐의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강원도에서만 2011년 690건에서 지난해 1260건으로 10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강원도 내 고령 운전자 수도 매년 10% 안팎으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면적이 넓고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데다가 자동차 보급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어디든 바쁠 때는 차 타고 가야지. 가면 버스 기다려야죠. 또 이렇게 하려면 그것도 또 택시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일선 시군에서 시행하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자리를 잡지 못한 원인도 있습니다. 10만 원에서 30만 원 상당의 현금이나 지역 상품권을 한 번 받고 자가용의 편리함을 내려놓기에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생각이 보편적입니다. 그 결과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은 2%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수도권이나 큰 도시를 제외한 지역은 자동차를 대체할 만한 대중교통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굳이 운전면허를 반납할 실익이 없다고. 전문가들은 고령 운전자 스스로가 떨어진 운전 능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과 점검을 도입하고 운전 능력에 따라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나 차량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제어하는 장치의 의무화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도내 대학 이상 졸업자의 취업률은 오른 반면 전문대 졸업자의 취업률은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21년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64.7%로
2020년보다 3.7%포인트 오른 반면 전문대 졸업자의 취업률은 69.7%로 7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일반 대학원 졸업자의 취업률은 1%포인트 올라 82.4%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국내 청년 고용 시장이 회복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강원도의 경우 전문대 졸업자의 취업률은 전국적인 경향과 달리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강원도가 내년 보육사업에 3,825억 원을 투입합니다. 민간 가정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과 어린이집 환경 개선, 육아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14개의 강원도 자체 사업에 시군비를 합쳐 845억 원을 지원합니다. 철원과 평창, 정선 등 3개 시군에 장난감 도서관도 건립합니다. 이 밖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처우 개선, 부모 급여 등 12개 국고 보조 사업에 2,980억 원을 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이 2023년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8조 원을 공급합니다. 직접 융자 사업과 함께 시중은행 대출의 이자를 지원하는 2차 보전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정책자금 신청 절차도 편리하게 개편됩니다. 분야별로는 창업기 기업에 2조 2,300억 원, 성장기 기업에 2조 820억 원, 제도약기 기업에 6,619억 원을 공급합니다. 일반 소상공인은 5천억 원, 취약 소상공인에게는 1조 3천억 원의 자금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정책자금 접수는 오늘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홍천과 화천, 인제와 평창 지역 겨울축제장의 수질이 안전하고 청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겨울축제장 4곳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병원성 대장균은 모든 지점에서 음성이었고 생태 독성 검사도 무독성으로 나타나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부유물 질량과 총인, 수소 이온 농도가 생활 하천 환경 기준 매우 좋음으로 청정한 수질을 보였습니다. 강원도는 축제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의) 마지막 주였던 지난 한 주 동안 강원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주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한 주 동안 강원도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667명으로 전주보다 40명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확진자 수도 300명 가까이 감소해 11,669명을 기록했습니다. 강원도가 도민 흡연율 낮추기의 일환으로 새해부터 도청 공무원에 대한 금연 지원에 나섭니다. 7,000명의 강원도청 공무원 가운데 1,100명가량이 흡연자로 추정되는 가운데 1월부터 금연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금연 희망자에는 금연 서약을 받고 금연 선포식을 통해 금연 의지를 밝히며 금연 상담과 금연 보조제 등을 지급합니다. 특히 장기 흡연자는 펫CT, 혈액 검사 등 병원 검사도 병행하는 금연 힐링 캠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내 일부 지역은 소아청소년과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소아청소년과는 57곳으로
454곳인 서울시의 12% 수준입니다. 특히 지역별로는 원주에는 소아청소년과가 20곳으로 가장 많았지만 양구와 인제, 철원과 화천을 비롯한 9개 시군에는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3학년도 대입 수시 전형 분석 결과 의대 선호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 학원에 따르면 작년 전국 39개 의대 수시 미등록 인원은 12명으로 지난해 63명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수도권 의대의 경우 수시 미등록자가 1명도 없었고 연세대 미래 캠퍼스가 2명 등 비수도권에서만 12명이 미등록했습니다. 작년 처음 의학계열 지역인재 의무 선발 제도가 적용되면서 최상위권 학생들이 출신 지역 의대에 집중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지방의대, 치대, 한의대, 약학대학 지역인재 의무 선발 비율은 타 지역은 40%, 강원도와 제주만 20%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4대 보험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납부 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사람 가운데 건강보험료는 1,000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는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와 함께 고용산재보험료를 2년 이상, 10억 원 이상 납부하지 않은 사례 16,830명입니다. 공개된 체납자는 건강보험의 경우 병의원에서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장이 체납됐기 때문에 노동자가 가입 기간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공단은 사전급여 제한과 압류, 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통해 체납액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27일 새벽에 발생한 양양 폐기물 매립장 화재 진압이 일주일째 이어져 70%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완전 진압을 목표로 연일 100명 안팎의 인력과 장비 50여 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철골에 뒤엉킨 폐기물량이 9만 2천여 제곱미터로 상당한 데다 순간 풍속 15m가 넘는 강풍까지 불며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재산 피해는 30억 원가량으로 유독가스가 마을을 뒤덮으면서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경보 기준을 5배 가까이 초과해 주민 30여 명이 인근 휴양림 숙소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원주시가 1월 4일부터 2023년 군소음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1월 31일까지는 소초면과 호저면, 태장 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월 한 달간은 원주시청 군소음 보상 사무실에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원주에서는 작년에 처음으로 22,200명에게 59억여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으며 2023년 보상금은 원주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말 개별 지급할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새해 상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복지국장에는 이영애 총무과장, 도시건설국장에 윤여준 감사 담당관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이번 인사 규모는 승진 40명, 전보 430명, 신규 4명을 포함해 모두 474명입니다. 춘천시는 국과장급 인사는 전문성과 연속성을 고려해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뒀고 6급 이하는 새 인사 시책인 희망전보제를 적용해 업무 특성과 개인 적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태백산 눈축제가 오는 27일부터 닷새 동안 펼쳐집니다.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축제의 주제는 이상한 동화나라 태백마을로 태백산 국립공원과 태백문화광장에서 대형 눈 조각 전시와 얼음 썰매 체험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열립니다. 한편 태백시는 올해 설 연휴가 일찍 시작해 1월 말로 개최 시기를 늦췄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